따끈따끈한 신차 소울을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내부 공간을 크게 쓰고 싶어서 박스하게 만들어서 나라마다 그 선호하는 차의 타입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럼 역시 세단이지. 기아 소울 같은 이런 차종이 박스카에서 그걸 탈피하려고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어디 장거리 여행 갈 일도 없고 정말 차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 니치 마켓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우리 영어로 하지 마시고요. 니치 시장, 순세 마켓. 지금 이제 기아가 소울 3세대를 발표하면서 타겟 시장을 쌍용의 티볼리를 경쟁자로 지목했어요. 그 시장을 상당히 가져오겠다. 뭐 이제 2월달 데이터를 보면은 뭐 그렇게 기아의 생각대로 되지 않았거든요. 소울이 뭐 신차인데도 이게 새로 나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라 600대 정도 팔았던, 물론 뭐 전년 대비 4배 정도 성장을 했지만 티볼리는 사람들이 SUV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저는 솔직히 티볼리 보고 SUV 느낌이 잘 안 들지만 뭐 소울이 과연 SUV적 특징이 있을까? 어떻게 다를까? 과연 두 차종을 소비자가 놓고 고민을 할까? 기아차의 오판이었다고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런 기아 마케팅적 생각을. SUV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가 SUV라고 할 때 SUV의 그 범위가 약간 넓어지고 있잖아요. 그야말로 락을 지나가는 SUV에서 이제는 라이트한 의미의 SUV. 그렇죠. 그야말로 포장되지 않은 흙길, 자갈길, 해변의 모래길, 사실 그것도 오프로드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승용형 SUV, 그래서 도심에서 타다가도 그런 데 나가서도 좀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렇다면 차 전고가 많이 내려가죠. 그래서 요새 나오는 SUV, 특히 소형 쪽은 거의 승용차하고 차이가 없을 정도로 전고가 낮고요. 대신에 시트만 조금 올려서 가는 것 같아요. 약간 위에서 무슨 기분만 낼 수 있도록. 뭐 진입각, 뭐 탈출각,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SUV가 앞뒤 범퍼도 바디 컬러로 칠해놓고만 이제 그렇게 되는데, 도심에서 야외 나가는 스포츠의 기분을 즐겨라 그러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되면 기아가 뭐 티볼리하고 사이즈도 비슷하고 뭐 전고도 비슷하고 티볼리도 승용형이니까 되게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SUV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요새 SUV가 인기가 있는데 갑자기 편승하기 위해서 더욱이 북미 시장은 기아가 소형 SUV가 없거든요. 국내에 팔리고 있는 시닉은 북미에 안 들어가고, 그 약간 큰 니로는 하이브리드고, 그러니까 이런 내연기관만 집어넣은 소형 SUV가 없다 보니까 아마 딜러들이 요구한 게 아닌가 싶은데, SUV 달라고. 그러니까 몸집이 좀 SUV 비슷하니까 갑자기 SUV라는 기분을 막 치장을 해갖고 내놓았는데, 그래도 SUV라 그러면은 4륜 구동이든 LSD든 뭔가 바퀴가 빠지면 저 혼자 나올 수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캐릭터를 갖고 있어야 돼요. 옵션으로 그걸 택할 수 있어야 사람들이 이걸 SUV라고 인식을 하고, 그죠? 티볼리 같은 경우에는 쌍용이란 메이커 자체가 4륜 구동 전문 메이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고는 낮지만 4륜 구동이니 그런 펑션을 넣을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SUV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결국은 티볼리도 처음엔 CUV 컨셉이었는데 소형 SUV로 잘 탈바꿈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쌍용차가 주는 이미지, 그런 것도 있죠. SUV 전문 메이커. 결국 소울은 이제 그런 건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박스카로 처음부터 컨셉이 정해져 있었는데 갑자기 SUV 시장 커진다고 SUV로 탈바꿈하려고 해봐야 소비자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독특한 디자인의 이미지에 그런 차로 자리매김을 하겠다 그러면 미니가 3도어가 있다가 5도어가 나오고 스트레치 모델이 나오고 컨트리맨이라는 SUV가 나오고 넓혀가는 것처럼, 뭐 한국은 모르겠고 미국에서 독특한 이미지의 펀터러서의 딱 기반을 잡았다 그러면 컨트리맨이 나온 것처럼 SUV 모델을 만들어서 박스카는 박스카대로 팔고 그 위에 SUV 기분을 느낄 수 있는 게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더 좋았을 거라 생각이 돼요. 분명히 이건 물론 물건 잘 나와야 되겠지만
물건 잘 나온다는 전자에 그런 시장이 저는 확대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미국에 나있던 소울 X라는 이름으로 SUV 바디킷 같은 걸 잔뜩 달아놓은 모델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광고도 말 그대로 포장도로가 아닌 비포장 자갈길 같은 데를 달리거나 이렇게 사막길을 달리는 게 있는데 국내에 오히려 그런 게 좀 들어왔으면 그리고 SUV 포장을 했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리 해도 저리 해도 안 되는 소울이거든요. 지금 국내에서는. 차 디자인할 때 이제 4휠 드라이브가 없더라도 사륜구동이 없더라도 네, 영어 쓰지 말아야지. 괜찮아요. 사륜구동의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물론 2륜 구동이지만 네, 4륜 구동을 느낌을 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손쉽게 디자인 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뭐예요? 그 바퀴 있잖아요. 바퀴 위에 부분 휠 알지에다가 블랙 플라스틱 같은 블랙 걸로 플라스틱 그렇죠. 그걸 네. 붙이면 안감을 하게 하죠. 훨씬 그게 터프해 SUV 보이죠. 같은 맞아요. 네,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살짝 그걸 변신하기 위해서는 그런 걸 붙이는 게 디자인하는 데서는 좀 트릭이긴 하죠. 박스카하고 SUV는 분명히 다른 세그먼트인데요. 다른 용도로 쓰인다고 생각이 되는데 갑자기 SUV로 들이민다는 것은 시장에서 혼란을 내지는 무관심을 유발한다고 봅니다. 오히려? 한테 관심이 없는 거지 뭐.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네. 우리는 지금까지는 SUV 그러면 오프로드를 나갈 수 있어야 돼. 4휠 드라이브가 있어야 돼. 라는 식으로 SUV를 생각했는데 사실 스포츠라는 거 있죠. 네. 또 유틸리티라는 말. 스포츠는 제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디자이너들한테 이 차는 굉장히 스포티하게 우리는 저 컨셉을 가져가려고 하면은 디자이너마다 느끼는 스포츠라는 단어의 정의가 다 달라요. 다르죠. 왜냐하면 어떤 디자이너는 진짜 육체미 선수 같은 그런 근육질의 머슬을 있는 그런 사람을 뭐 그런 체형을 스포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뭐 저기 100m 달리기 선수 스프린터. 그런 근육. 근데 어떤 친구는 테니스 선수거든요. 테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커다란 근육은 없지만 잔근육이 발달한. 그러니까 스포츠라는 말 하나에도 여러 가지 다 달라요. 이것도 SUV라고 끼워 맞출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 어떤 지금 트릭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아메리칸 미국 문화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미국에서 스포츠라고 그러면 머슬, 땀.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스포츠카라는 것은 영국에서 나왔지만 영국 귀족들 도심에 살지만 주말이면은 마차 타고 저 바깥에 가서 숲속에 가서 사냥도 하고 깔고 앉아갖고 바람 쐬면서 산보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오고 그리고 들어오잖아요. 자연 속에 들어가서 내 기분 전환을 하고 들어오는 게 스포츠의 원래 의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머슬을 쓰는 거는 그 또 다른 의미이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스포츠 유틸리티 비이클이라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아웃도어를 나가서 그런 기분 전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뭐랄까 툴로서 쓸 수 있느냐. 근데 그런 의미에서도 이거는 전륜구동이잖아요. 저는 제가 만약에 소울 탄다 그러면은 이거 타고 저는 숲속으로 안 갈 것 같아. 뭔가 컨셉이 안 맞아. 이게 너무 도회적이야. 이 박스카랑은 기본적으로 도회적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심지 중심적인. 가려면 가겠지만 뭔가 이미지가 안 맞아. 이게. 아니 그 김태환 대표님 이 소울이 억지로 SUV 컨셉을 씌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SUV 느낌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케팅에서 이걸 SUV로 국내 시장에 파는 거 저는 이게 그냥 어떻게 좀 웃기게 뭐 설명을 한다면 요새 왜 식스팩이라는 거 있잖아요. 운동을 많이 해서 저희 나이 또래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자기 걸로 합시다. 자기 걸로. 배가 보통 원팩인데 네? 어느 정도 그렇죠. 살짝 배만 식스팩 나오고 아주 운동 많이 하지 않으면 이 원팩에다가 식스팩인 것처럼 붓으로 그냥 뭐 왕자를 그린다든지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여기 소울이 SUV라고 얘기하는 거는 억지로 억지로 좀 억지 같아요.
SUV는 또 다른 모델들도 많잖아요. 뭐 SUV의 정글에 들어가서 힘들게 경쟁하느니 박스카이 시장에서 독점적인 주의를 누리는 것이 마케팅적으로 볼 때는 더 좋지 않은가. 사실은 지금 3세대를 오면서 좀 화려해졌거든요. 그릴도 더 화려해지고 옆에 장식도 많아지고 뒷면에 램프도 꽃게다리 비슷하게 좀 더 화려하게 되고 차를 기획 때부터 컨셉을 잡아가지고 여러 부서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걸 디자인을 해서 양산을 올 때까지 각 부서의 관점이나 이해관계가 다르죠.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 차를 놓고 보면은 뭔가 기아 내에서도 의견 통일이 안 돼서 그냥 윗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옆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실무진은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얼추 맞춰서 나온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박스카이자 익소티카예요. 근데 자꾸 SUV라고 자꾸 마케팅을 한다고 하니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죠. 배기 파이프 뒤에 배기 파이프도 뭐 미니 흉내를 어설프게 내서 이렇게 가운데로 두 개를 몰아놨는데 SUV하고 전혀 관계 그러니까 없는. 익소티카 같다니까요. 그러면 컨셉은. 이그조티카는 그럼 어떤 거 생각나세요? 이그조티카. 그 전에 기아에서 만들었던 엘란, 그거는 익소틱 스포츠카거든요. 그러니까 슈퍼카도 아니고 그냥 스포티카도 아니고. 독특한 느낌의 나의 독특한 성격이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그러니까 남다른 걸 즐기는 사람들의 차. 의외로 불편할 수도 있고, 현대 벨로스도 같은. 불편할 수도 있고 시끄러울 수도 있고, 품질 문제상 뭐 소프탑 컴포터블이면 비 올 때 빗물이 새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도 좋다 이거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예. 이거는 박스 형태이기 때문에 익소틱하다는 이 단어보다는 유틸리티 비클 같은 쪽인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익소틱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이국적인, 이국적인, 이색적인. 이색적인. 그거하고는 조금 거리가 그러니까 이제 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 말씀드리면 1세대, 2세대는 박스카였는데 3세대 이 차를 오면서 이그조틱 쪽으로 간 것 같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은 새 SUV라고 한다니 이게 조금 언매치인 것 같다, 안 맞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기아 자동차에 마케팅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 들으면 더 헷갈릴 것 같은데 지금 네. 이렇게 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저도 헷갈려요. 어쨌든 소울이 3세대까지 나오면서 이번에는 그 1.6 터보 직분사 엔진에 210마력짜리 강력한 고성능을 또 그래서 이름도 소울 부스터로 정했거든요, 기아에서. 기존에는 1.6 그냥 자연흡기 엔진, 평범한 엔진 달았는데 210마력 그리고 연비가 살짝 좋아졌어요. 아까 제가 컨셉이 여러 컨셉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스포츠카 컨셉도 넣으려고 했던 것 같거든요. 또 한 가지 더해서 엔진을 스포츠카까지. 70 몇 마력을 키워서 그다음에 스티어링 휠도 D컷 스포츠카에 쓰이는 그렇게 해놓고 뭔가 좀 강력하게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근데 박스카가 강력하게 달린다는 것은 조금 뭐 개그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잠깐 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D컷 스티어링 휠을 하면 네. 스포츠카 같은데 보통 쓰는 건데 예. 스포츠카는 그 저기 타이트하기 때문에 무릎에 닿으니까 예, 이게 D컷 하잖아요. 이제 운전석도 의자도 앞으로 쭉 당기고 예. 그렇게 해서 쓰는데 그 대신에 휠도 작아요. 작아요. 근데 이건 휠이 큰데 D컷을 만들어 느낌만 준 거다 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스포츠카가 루킹, 아니라 루킹만. 스포츠 루킹카? 이거 좀 이상하다는 거죠. 계속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애매해.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집어넣었어. 부대찌개 같은. 근데 연비가 상당히 좋아진 걸로 기록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더 달릴 것 같은 느낌을 주잖아요. 실제 이렇게 되면 이 오너분들이 많이 달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시다시피 터보 붙여갖고 이걸 달리기 시작하면 연비가 확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실제 주행 소위 연비가. 연비 효율적인 운전을 한다면 모를까. 그래서 이 파워를 키웠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그냥 밟고 다니기 시작하면 연비가 뚝뚝뚝 떨어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소형차의 실용적인 측면은 사라지는 거고, 역시 그냥 기름은 좀 많이 먹더라도
개성 있게 나오면 달리면서 그러기에는 너무 또 네모나 차가 그 여러 가지 컨셉을 막 넣어놓은 것 같아서 저는 상당히 좀 혼란스러워요. 뭐 헤드룸은 아주 충분하네요. 네. 역시 그 뭐 박스카의 매력이죠. 헤드룸 넉넉한. 절대 빨리 가면 안 되는 차예요. 그렇죠. 에어로다이나믹은 상대적으로 손해니까. 인테리어 디자인 중에 독특한 거는 옆에 사이드 벤트, 그 바람 나오는 통풍구. 통풍구가 재밌어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손잡이? 지하철 타고 갈 때 손잡이를 옆으로 붙여놓은 것 같기도 한데 그거는 뭐 디자인한 분한테 죄송합니다. 2세대 건도 더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타워식으로 올라왔었잖아요. 재밌게 이렇게. 난 그게 더 재밌었던 것 같은데. 근데 저기 헤드업 디스플레이 한 거,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영어,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HUD. HUD? 그거 영어 아니에요? 2차급의 HUD를 쓰는 거, 뭐 얼마 전까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저게 이제 인증이 되질 않았는데 이제는 참 굉장히 보편화되는 것 같아요. 네. 2차급에서도 HUD를 쓰는 걸 보니까. 제가 보기엔 이런 박스카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이 한국 자동차 소비자들이 뭐 쏠림도 강하지만 또 굉장히 박식해져서 이 지금 소울 3세대 뭐 역시 마찬가지로 토션빔 후렌 서스펜션이 이제 토션빔인데요. 이 토션빔 단차는 원가 절감한 차고 승차감이 아주 엉망이다. 뭐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거든요. 정말 뒤에 오늘 두 분 뒤에 타셨는데 이 토션빔 단차라 도저히 뒤에 못 타겠다. 정말 이런 정도로 승차감이 나쁜지. 이 토션빔과 멀티링크는 고급차고 승차감이 좋다. 이렇게 딱 도식화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전문가들 아니면은 별로 잘 못 느껴요. 예를 들면 유럽에서는 요새 자동차를 판매할 때 뭐 출력이 얼마니, 무슨 뒤에 서스펜션을 뭘 썼니, 멀티링크니, 토션빔이니 전혀 얘기를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그런 거는 다 비슷비슷해 라고들 생각하고, 나한테 중요한 거는 나를 만족시켜주는 내가 원하는 디자인. 그래서 디자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사실 말해서 이거 뭐 느끼셨어요? 그러니까 뭐 별로 다른 느낌이 이론적으로는 토션빔보다는 멀티링크가 더 승차감이 좋고 그건 알겠는데 이렇게 잘 닦아놓은 고속도로를 달려가면 잘 모를 거예요, 차이를. 그리고 토션빔이라 할지라도 세팅을 하기 나름이겠어서 세팅을 잘 해놓으면 그건 메이커의 실력이죠. 그래서 차이를 모르겠는데 다시 SUV로 가서 이제 오프로드로 가는 거예요. 흙길로 가고 잔디로 가고 자갈길로 가면 그건 토션빔인 게 조금 불리할 거예요, 승차감이. 두 타이어 뒤에는 두 타이어 면이 이 도로면에 딱 같이 닿아 있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오프로드로 가면 스쳐서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차가 뒤가 약간 기우뚱기우뚱 할 거예요. 그래야 그런 면에서 다시 이건 SUV로 마케팅하면 안 된다 이거죠. 제가 소울을 좋아했던 이유는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제주공항에서 저 렌트할 때 저는 꼭 소울을 렌트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값도 싸지만 이게 다른 차에 비해서 전장 대비 전폭의 비율이 넓어서요. 굉장히 안정되게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운전이 편안합니다. 빨리 가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스포츠카 같이 폭이 좁으면서 쌕쌕 빠져나가는 컨셉하고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안락했어요, 운전을 하면서. 원래 자기의 특성이 있으면은 그걸 지켜가면서 뭐 약간 데코레이션 넣어도 괜찮기는 한데 왜 이거를 자꾸 좋았던 컨셉을 바꾸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3세대 소울도 국내 시장에서는 되살아나긴 어렵다고 봐야 되는, 오히려 상품의 컨셉도 많이 혼합이 돼 있고 뭐 그런 분위기네요. 지금 얘기는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네,
시장에서도 저가를 중심으로 나가야 되는데 가격이 올라갔다. 올라가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은 되네요. 다음번에 픽업 얘기하면 재밌겠다. 픽업 시장. 픽업을 할 얘기 있어요.